자, 오늘은 수학 두 간단한 스킬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차함수의 넓이 비율에 대해서 보자면은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넓이를 이 축분 값을 원래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값이겠죠. 일단 마이너스 별을 하면은 이 넓이는 이제 절대값 하면 별이 되겠죠. 별이 이제 이거랑 같은 부분이 점점 증가하면서 처음엔 0부터 시작해서 작아졌다가 별이 되는 순간이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별, 이 되는 이차함수의 길이 비율은 여기가 만약에 k면은 여기가 2k입니다. 여기는 k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차함수를 이게 비율이 이 같은 넓이 이게 지금 색칠되는 게 같은 거예요. 둘이 이게 1대 2였잖아요. 비율이. 그리고 여기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게 또 0이 되겠죠. 둘이 넓이가 같으니까 1대 2대 1. 그래서 이차함수를 적분을 하면은 이게 여기서 함수값이 0이니까 3차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기울기 0이고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기울기 0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대충 여기라고 치면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전까지 적분한 값이 이 값이 별 빼기 별은 0이잖아요. 별 빼기 별은. 그래서 적분한 게 0이다라는 소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3차함수의 높이 변화가 없어야 된다. 높이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다. 그래서 이걸로 이용해서 1대 2 비율 관계가 만족되는 거예요. 3차함수의 비율 관계. 그리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갈 때도 똑같겠죠. 적분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이 높이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2대 1 비율 똑같죠. 근데 이게 여기는 변곡점 3차함수는 변곡점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를 1대 1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알 수 있는 게 1대 1대 1 3차함수 비율 관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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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서 여기 길이가 다 같다. x 여기 길이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차함수. 그래서 이게 적분 이 0인 이유는 그냥 궁금하면은 그냥 이차함수식을 x 그냥 예를 들어서 0 0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최고창 1을 했을 때 식이 x 빼기 2니까 x 제곱 빼기 2x잖아요. 이거를 이게 2대1 비율이었잖아요. 그러면 0부터 3까지 적분하면은 값이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0부터 3까지 적분한 게 0이 나온지 확인을 해보면은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거를 0부터 3까지 적분한 건 대입하면은 9 빼기 9니까 0이 나오죠. 그래서 2대1 비율 만족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걸 알아두면 됩니다. 일단. 자, 그리고 이차함수 넓이 공식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여기를 그늘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밑에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랑 이차함수랑 둘러싸인 넓이는 최고차항을 p라고 했을 때 6분의 p. 근데 이게 이차함수가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절대값,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상관없이 그냥 절대값 p에다가 이 베타 빼기 알파 이 근의 길이 근 사이의 길이 베타 빼기 알파의 6분의 최고창의 절대값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이 넓이가 됩니다.
일단 이거는 이차함수 넓이 공식. 이차함수 넓이 공식. 그리고 이제 3차함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3차함수는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개형이 최고차항 양수일 때 이렇게고 음수일 때는 이거 이렇게 생겼죠. 3차함수가. 일단은 2차함수는 이 꼭지점에 선대칭 함수잖아요. 선대칭 함수를 2차함수를 적분하면 3차함수잖아요. 근데 선대칭을 적분하면 점대칭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3차함수가 2차함에 대한 대칭인 거예요. 근데 1차함수를 적분하면 2차함수잖아요. 근데 2차함수가 선대칭. 그럼 1차함수는 점대칭이겠죠. 점대칭을 적분하면 선이 되고 선대칭을 적분하면 점대칭이 되고 다시 점대칭을 적분하면 선대칭. 그래서 4차 함수도 예를 들어 4차 함수도 근데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에만 예를 들어 x축이 여기 있으면은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4차 함수가 이 선에 대한 대칭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건 취소. 이건 일단 취소하고 일단 지금은 이제 3차 함수에 대한 간단한 필수 공식 넓이 공식부터 먼저 해보면은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변곡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 상수함수가 있을 때 그럼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는 같겠죠. 왜냐면 변곡점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3차 함수는 이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여기도 L이겠죠. 그래서 최고창이 P일 때 이 넓이 둘러싸인 넓이를 이 하나의 넓이는 4분의 최고창 곱하기 L의 4제곱. 이것도 똑같겠죠. 4분의 최고창 곱하기 L의 4제곱. 이거는 일단 알아두면 좋은 공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넓이 공식을 보면은 그리고 또 3차함수 넓이 공식 좀 많은데 일단은 아니다. 별로 없어요. 이렇게 생긴 경우 그럼 이 넓이랑 똑같은 부분은 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겠죠. 여기 이렇게 이 반대로 밑으로 접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개 넓이는 같겠죠. 당연히. 근데 이 넓이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 일단은 여기 길이를 별이라고 하면은 여기도 별이 되겠죠.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 밑에 넓이를 로 써보면은 12분의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 곱하기 별의 4제곱. 이것도 위에도 똑같겠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다. 12분의 이것도 알아두면 계산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좀 특수한 경우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0, 1, 3일 수도 있잖아요. 최고차항 1일 때 이런 경우 최고차항이 필요할게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다르겠죠. 당연히. 근데 각각 어떻게 구하는 공식이 또 있는데 이거는 조금 처음 하면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여기 작은 부분을 먼저 넓이를 구해보면은 일단 여기가 뭔가 여기만 보면은 2차 함수처럼 생겼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2차 함수 넓이 공식 2차 함수처럼 생각하고 2차 함수 넓이 공식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면 2차 함수 넓이 공식이 6분의 최고차항 곱하기 이 간격의 세제곱이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근이 있잖아요. 이 근에 대한 이 세 근 중에 나머지 근이랑 지금 2차 함수처럼 생긴 거의 절반까지 거리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이 빨간 색깔 넓이에요. 곱하기 그러면은
이 가운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이 길이는 2분의 5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빨간 색깔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초록색 넓이는 또 똑같이 해보면은 처음에 먼저 이걸 이차함수라 생각하고 공식을 대입하면 6분의 p 곱하기 여기 간격이 2죠. 2의 세제곱 거기에다가 나머지 근이랑 이 지금 한 이차함수처럼 생긴 거의 절반까지의 거리를 곱하라 했으니까 이 두 개의 절반은 2죠. 그래서 0이랑 2 사이의 거리는 2니까 곱하기 2가 이 초록 색깔의 넓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면 계산을 빨리 할 수 있어서 좋다. 처음에 여기 이차함수를 생각하고 나머지 그래 이차함수를 생각하고 이거 나머지 근이랑 사이 두 근 사이 거리를 곱해주면 된다. 자 이제 그리고 4차함수의 넓이 공식의 넓이 공식을 좀 봐보면은 4차함수의 대표적인 개형이 일단 이렇게 생긴 개형이 있죠. 이거는 어떻게 왜 이렇게 되냐면 3차함수가 일단은 기울기가 0 되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4차함수가 여기서 기울기가 0이잖아요. 그러면 3차함수가 이렇게 이 3차함수를 적분해서 위에 있는 4차함수가 된 거예요. 아니면은 4차함수가 이렇게 생긴 경우 그러면 또 0 되는 부분이 여기니까 3차함수는 이 지점에서 함수값이 0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증가하고 다시 0 됐다가 증가했다가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니까 이렇게 접하겠죠. 그래서 이 원래 함수의 기울기로 도함수를 판단해도 되고 아니면 도함수의 함수값으로 원래 함수를 바로 그릴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넓이는 이제 똑같겠죠. 세제곱 근 하나. 그래서 이럴 때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럴 때는 20분의 최고점을 필요했을 때 p 곱하기 간격 여기 간격을 이제 근 간격을 별이라 했을 때 별의 5제곱 이게 공식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4차 함수는 그냥 20분의 1이랑 30분의 최고창 이것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그럼 나머지는 하나 더 있는데 4차 함수 넓이 공식이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4차 함수가 이렇게 그럼 이 선에 대한 대칭인 거죠. 4차 함수가 이 선에 대한 어쨌든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이게 뭔가 3을 옆으로 눕힌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30분의 최고창 필요했을 때 30분의 p에다가 이 간격 여기에 만나는 x좌표 차이를 배려를 했을 때 별의 5제곱 이게 넓이 식입니다. 이게 빠르게 구하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긴 게 30이니까 그냥 나머지 4차 함수 이런 모양은 그냥 바로 2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넓이 공식이 4차 함수랑 3차 함수 이거 4분의 p 네. 그래서 3차 함수니까 4제곱이고 4제곱 다 4제곱이잖아요. 이거는 좀 예외적인 거고 2차 함수니까 3제곱 4차 함수니까 5제곱이라고 외우면 더 쉬워요. 그래서 30은 이것만 보고 30이란 거 판단하고 20은 그냥 나머지 하나. 그래서 이렇게 넓이 공식을 알아두면 좋다. 자 이제 3차 함수의 실근합이 같다는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일단은 3차 함수 fx가 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식을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3차 함수 그러면 이게 2차 함수 근각계수처럼 3차 함수의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근을 이게 0이 되는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합이 이거인 거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2분의 c, 그리고 3개 곱한 게 마이너스 2분의 d. 이게 3차 함수 근거와 계수 관계. 이거는 그냥 암기하면 되고, 어쨌든 이걸 이용해서 3차 함수가 있을 때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다. 그럼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이잖아요. 근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일단 이걸 이제 이 3차 함수를 미분해 볼게요. 그럼 2차 함수가 되겠죠. 식은 이렇게 되겠죠. 2차 함수, 3차 함수 이걸 미분하면 2차 함수가 여기서 어쨌든 여기서 이런 2차 함수가 생기겠죠. 그리고 2차 함수를 또 미분하면은 여기서 또 0이 되는 1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일단 A를 양수로 했을 때, 최고차항 양수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게 미분하는 식이고 이게 2차 함수 식이고, 이걸 또 미분하면은 6ax 더하기 2b가 되죠. 이거는 1차 함수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1차 함수가 0이 되는 x좌표가 여기죠. 그 x좌표는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면은 6의 2x가 마이너스 2b니까 x는 마이너스 3의 2분의 b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3차 함수 변곡점 x좌표 이게 다 똑같죠. 마이너스 3의 2분의 b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세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요 아까. 근데 이거는 지금 이 변곡점 x좌표가 마이너스 3의 2분의 b잖아요. 지금 구한 것처럼 마이너스 3의 2분의 b에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 똑같아지겠죠, 왼쪽이랑. 왜냐면은 3이 약분되니까. 그래서 유명한 공식 중에 실근의 합은 3 곱하기 변곡점의 x좌표, 그래서 3 곱하기 변곡점의 x좌표. 그래서 만약에 이 세 실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3이라 했을 때 바로 변곡점 이거는 바로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를 만약에 3이라 했을 때. 어쨌든 이런 공식이 있고, 근데 이게 실근 합이 이렇게 이 x축일 때가 아까 알파 베타 감마였잖아요. 근데 막 예를 들어서 직선이 x축이 아니라 이렇게 만나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세 개 만나잖아요. 이 세 개 값들을 예를 들어 별 1, 별 2, 별 3라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랑 별 1 더하기 별 2 더하기 별 3는 똑같아요. 이유가 뭐냐? 이 지금 빨간색 직선이니까 1차 함수잖아. 이걸 L이라 했을 때 이거 fx라고 하고 이거를 그냥 lx라고 했을 때 fx랑 lx를 빼면은 함수가 3차 함수 빼기 1차 함수잖아요. 그럼 3차 함수 빼기 1차 함수는 3차 함수란 말이에요. 근데 둘이 그럼 별 1에서 별 1, 별 2, 별 3에서 만나니까 3차 함수 그래프가 별 1, 별 2, 별 3에서 이 둘이 뺀 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겠죠. 별 1에서 함수값이 둘이 같으니까 별 2, 별 3랑. 그래서 3차 함수가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어쨌든 근데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쓰냐? 일단 fx 식이 그냥 아까랑 똑같이 해보면 아까 이거 있잖아. fx 식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고 하고,
lx는 그냥 mx 더하기 n이라고 할게요. 일반적인 1차 함수 mx 더하기 n. 그래서 fx 빼기 lx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되고, 뒤에 이게 c랑 m이 있으니까 c 빼기 m x 더하기 d 빼기 n이 되겠죠. 근데 아까처럼 이게 지금 이 쓴 식이 fx 빼기 lx 식이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게 3차함수니까 3차함수의 근거 계수 관계에서 이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지금. 이거니까 여기 뒤에는 신경 안 써도 실근의 합은 이 두 개로 결정되니까. 근데 이거는 아까처럼 마이너스 a분의 b는 똑같죠. 이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도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요. 따라서 즉 이 별원, 근데 이때 실근은 이거 세 개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 둘이 더한 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1차 함수를 빼도 1차 함수를 뺀 거에 만나는 이 그냥 어떤 직선이 세 개에서 만나면은 이 실근의 합은 세 개의 실근의 합은 다 똑같다. 항상.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접하는 경우는 만약에 여기를 네모1 여기 네모 들어가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실근합이었잖아요. 이거랑 네모1 더하기 네모2에다가 네모1에서 접하니까 네모1만 한 번 더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랑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경우는 여기서 접하는 경우는 K1, K2라고 했을 때 당연히 K1 더하기 K2 더하기 K2겠죠. K2를 두 번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 예를 들어 3차 함수가 있고 여기를 만약에 0, 2, 4라고 할게요. 그러면 실근합이 6인 거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0, 2, 4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긴 함수, 이렇게 생긴 직선이랑 만나는 좌표가 여기가 만약에 3이라고 하고 여기를 5라고 했을 때 여기 별을 했을 때 별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바로 일단 세시근합이 6이니까 6은 별 더하기 3 더하기 5 해서 별은 마이너스이겠죠. 이게 8이니까. 그래서 바로 별의 좌표를 알 수 있죠. 이렇게. 아니면은 그리고 또 이렇게 접하는 경우일 때 만약에 1에서 접한다. 1에서의 접선이 어디랑 만날까? 그러면 일단은 1에서 접하니까 두 번 더 해주고 6이 달려면 나머지는 4겠죠. 그래서 이 1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4를 지나도록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죠. 쉽게 계산 안 하고 이 실근합이 똑같은 걸 이용해서. 그래서 이 3차 함수 실근합이 같다는 거는 좀 중요한 거니까 많이 연습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차 함수 높이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이것도 약간 중요한 공식인데, 아까 2차 함수 넓이 공식이 최고차는 했을 때 간격 별이라 했을 때 넓이 공식이 6분의 p 곱하기 별의 세제곱이었잖아요. 근데 이 넓이가 3차 함수, 2차 함수 그러면 3차 함수잖아요. 어떻게 되냐? 일단은 이거 좀 딴 데로 옮겨보면은 3차 함수는 여기서 0 찍고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서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이 넓이를 만약에 h라고 할게요. 이 넓이를 h. 그러면은 이게 원래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적분하면 음수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다 음수잖아요.
그 음수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3차 함수가 2차 함수를 적분하는 게 적분한.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적분한 게 양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증가하는 거고 그 값만 적분한 값만큼. 일단 그래서 이 높이 3차 함수 높이 이걸 높이라고 하거든요. 극대극소 차이 높이. 이 높이를 지금 h라고 둔 거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2차 함수 최고차항이 p인 경우잖아요. 근데 높이를 계산할 때는 3차 함수의 최고차항 기준으로 쓰는 게 약간 편하기 때문에 3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를 p라고 하면은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는 3p가 되겠죠. 왜냐면 3차 함수가 px제곱 이걸 미분을 하면은 3px제곱이잖아요. 3p. 그래서 3p가 되는 이때 3p일 때 p 대신에 3p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높이 이 적분한 값은 2분의 p 곱하기 별 세제곱이 되겠죠. 여기가 바로 별이겠죠. 길이가 똑같이. 그래서 이거 절대값 해주고, 그래서 높이 차이 공식은 2분의 3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 p에다가 곱하기 극대극소 x좌표 차이 세제곱. 이게 바로 이게 바로 3차 함수의 높이 차이 공식이다. 이건 많이 쓰여서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차 함수 최고차항 1이고 얘가 0이고 여기가 2다. 아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게 3차 함수 비율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1, 2, 3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x축일 때 f0의 값을 구하라. f0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만약에 높이 차이 공식을 모르면은 3차 함수 식을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쓰고 0을 대입하면은 1 곱하기 2,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라서 4 해서 f0이 4가 나오죠. fx식을 쓰고 f0이 4가 나오죠. 근데 f0을 이렇게 귀찮게 안 해도 되고 그냥 바로 높이 차이 공식을 이용하면은 지금 바로 이거 대입하면 돼요. 2분의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간격의 세제곱이 간격이 2죠. 그래서 2의 세제곱하면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8이니까 4잖아요. 즉 이 높이가 4란 거예요. 그럼 이게 0이니까 바로 이게 4가 되려면 여기 값은 4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f0은 4. 이게 f0 값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바로 빠르게 풀 수 있다. 높이 차이 공식을 이용하면. 그래서 알아둬야 된다.